8강 장문독해 엑서사이즈 1번, 3번. 큐오이는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가족에. 그리고 그는 반드시 일해야 했습니다. 다양한 직업에서 부양하기 위해서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어느 날 모으면서 땔감을 숲에서 그의 집으로부터 멀리 있는 큐오이는 오게 됐다. 호랑이 새끼에게 그리고 집어들었다 그것을. 그리고 나서 그는 들었다 무서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이것은 엄마 호랑이였다. 큐오이는 던졌다 새끼를 땅바닥에. 그리고 기어 올라갔다 공포에서 그 나뭇가지 위로 가까운 나무에. 잠시 후에 호랑이는 왔다. 돌진하면서 그 숲을 통과해서 그리고 으르렁거렸다. 그가 보았을 때 몸을 그녀의 죽은 새끼에. 큐오이는 그의 서두름 속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던졌다 새끼를 땅바닥에. 그런 힘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죽게 됐다. 그리고 나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호랑이는 걸어갔다 가까운 시냇가에. 그리고 모았다 이파리를 바나나 나무로부터. 그녀는 씹었다 그것을 걸쭉한 덩어리로. 그녀가 그리고 나서 붙인 머리에 죽은 새끼에. 즉시 어린 호랑이는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돌아다녔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호랑이와 새끼가 사라졌을 때 큐오이는 갔다 기적의 바나나 나무로. 그리고 모았다 한 움큼의 이파리를. 길에서 집으로에 그는 오게 됐다. 죽은 강아지에 누워있는 옆에 길의. 큐오이는 그리고 나서 씹었다 이파리를 걸쭉한 덩어리로. 그리고 붙였다 그것을 개의 머리에. 몇 분 있다가 동물은 회복되어졌다 생명으로. 그것은 벌떡 일어났다. 큐오이는 갔다 다시 바나나 나무로. 그리고 뿌리채 뽑았다 그것을. 그리고 다시 심었다 그것을 그의 마당에. 그는 경고했다. 엄마가 결코 버리지 말라고. 더러운 물을 나무가 심겨진 곳인. 그렇지 않으면 그는 말했다 농담삼아 이것이 날아가 버릴 거예요 하늘로. 큐오의 엄마는 주지 않았다 관심을 이 경고에. 그리고 계속해서 버렸다 더러운 물을 그 나무 근처에. 어느 날 나무는 천천히 당기기 시작했다 그 스스로를 땅으로부터. 그리고 날아가기 시작했다 하늘로. 돌아온 그의 잡일로부터 큐오이는 알아차렸다 이것을. 그리고 잡았다 뿌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날아가 버리는 것을. 하지만 그는 무겁지 않았다. 충분히 유지할 만큼 나무를 땅에. 대신에 그는 옮겨졌다 그것과 함께 하늘로. 며칠 있다가 큐오이와 나무는 도달했다 이상한 새로운 세상을, 즉 달을. 큐오이는 심었다 나무를 거기서. 그리고 앉았다 알아내기 위해서 길을 그의 곤경으로부터. 하지만 없었다 해결책은. 거기 달 위에서 그는 쭉 앉아 있었다 기다리면서 매년 해마다 심지어 오늘날까지. 엑서사이즈 4번, 6번. 나이 든 사람, 즉 유명한 야구 인사는 이름 붙여진 브랜치 리키라고 갑작스럽게 바꿨다. 그의 무미건조하고 사무적인 표정을. 그리고 바꿨다 어린 흑인 미국인 선수에. 너는 단지 흑인이야 하고 그는 외쳤다. 그래서 너는 결코 성공을 할 수 없을 거야. 빅리그에서. 젊은 남자는 경직된 상처와 놀라움을 가지고 주먹을 꽉 쥐었다가 풀었다. 그의 주먹을 위협하는 것처럼 위협하듯이. 하지만 나이 든 사람은 이동했다 더 가깝게. 그리고 찼다 그를 적대심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것은 끝났다. 나이 든 사람, 즉 야구 선수단 오너는 물러나서. 그리고 두 사람은 살폈다 서로를 조용히. 젊은 사람은
이야기했다. 왜 너는 반드시 말해야 했니? 이러한 것을 나에게 미스터 리키 씨, 브랜든 리키, 즉 주인은 브루클린 다저스의 즉 존경받는 인사인 야구에서 풀었다. 그 잘못된 자세를 그가 취해 왔었던 그리고 웃고 그리고 부드럽게 터치했다. 어린 남자의 어깨를 좀 전에 그들은 논의하는 중이어 왔었다. 가능성을 커리어의 메이저리그에서 어린 흑인 미국인 제키 로빈슨에 대해서 그 해는 1945년이었다. 그리고 흑인 미국인은 금지되어졌었다. 메이저리그로부터 리키는 경고해왔었다. 로빈슨에게 그가 필요하다는 것을 두 가지 것을 성공하기 위해서 이것은 능력이었다. 플레이하는 야구를 최고를 가지고 그리고 능력을 견뎌내는 엄청난 적의를 최초의 흑인 미국인 선수를 향한 메이저리그 야구에서 테스트할 때 제키의 인내심을 나중에 리키는 보여주려고 시도했었다. 그 척하는 분노를 통해서 즉 증오심을 미움을 로빈슨이 만나는 너는 생각하니? 하고 말했다. 리키가 언급하는 그 극적인 현실적인 묘사에 그 인종 차별주의자들의 너는 헤쳐나갈 수 있는지를 이러한 종류의 것들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있어요 하고 대답했다. 로빈슨이 부드럽게 만약에 내가 기도한다면 리키의 예측은 문제의 앞선 훨씬 더 정확할 수는 없을 거다. 있었다. 야유 스타디움에서 그리고 지속적인 모욕이 그리고 반대 선수들이 사용하는 강철 스파이크를 다치게 하기 위해서 그를 팀 동료들은 거절한다. 심지어 주는 것을 그에게 전통적인 악수와 응원을 건널 때 홈플레이트를 홈런 이후에 하지만 제키는 견뎌냈다. 그리고 그가 획득한 다음에 신인상을 1947년에 팬들은 알게 되었다. 기도에서 우러난 인내심을 만들었던 그가 하나이도록 최고의 선수들 중에 게임에 그 어떤 사람도 자격을 갖출 필요는 없다. 그 성인의 자격에 대해 플레이하기 위해서 야구를 하지만 그는 겸손하게 했다. 그와 리키 둘 다는 나중에 영예를 누리게 되었다. 그 뽑히는 것에 의해서 명예의 전당에 엑서사이즈 7번, 9번 수도 원장은 깼다. 이른 아침에 그 어떤 것도 이상하지는 않았다. 그것에서 하지만 이날 아침 그는 깼다. 소리에 의해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에 근처에 그 성전의 방에서 이것은 특이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그의 수도사들의 보통 연습을 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아침 찬송을. 그래서 그는 갔다 조사하기 위해서 껌껌한 데에서 그는 봤다. 실루엣을 복면을 한 모습의 이것은 강도였다. 잠시 후에 침묵의 수도 원장은 말했다. 친절하게 무엇을 너는 원하니 친구여. 주어라 나에게 열쇠를 그 헌금함에 하고 말했다. 강도가 수도 원장은 보았다. 무기를 그의 손에 하지만 느끼지는 않았다. 두려움을 그는 느꼈다. 단지 연민을 어린 사람을 생각하고 분명히 그는 말했다. 그리고 물론이지 그는 말했다. 그리고 천천히 건넨다. 키를 도둑이 서둘러서 비울 때 그 박스를 현금에 수도 원장은 알아차렸다. 도둑의 강도의 자켓이 달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그리고 수척했다. 언제가 마지막이었니? 네가 먹은 젊은이.
하고 물어봤다. 수도 원장이. 닥쳐 하고 소리를 쳤다. 강도가. 그 수도 원장은 나이스하게 응답했다. 너는 찾을 거야. 약간의 음식을 찬장에서 그 헝금함 옆에 마음껏 드세요. 도둑은 멈췄다. 잠깐 혼란스러움에서. 그리고 그는 멈칫했다. 그는 취하게 됐다. 뒤로 그 수도원장의 배려에 의해서 사려심에 의해서 그의 안위를 생각하고 여전히 그는 서둘러서 채웠다. 그의 주머니를 현금으로 그 헝금함으로부터 그리고 음식을 가지고 찬장으로부터의 부르지마 경찰을 그는 외쳤다. 왜 내가 불러야 하니 경찰을 대답했다. 수도원장이 침착하게 그 헌금은 도와준다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너와 같은 그리고 나는 무료로 쭉 주어왔다. 너에게 음식을 너는 훔치지 않았다. 그 어떤 것도. 며칠 있다가 수도원장은 읽었다. 그 강도가 잡히게 되었다는 것을 훔치면서 또 다른 집을 그는 판결을 받았다. 10년의 감옥에서 10년 후에 똑같은 수도원장은 깼다. 소리에서 누군가의 그 성전 방에서 그는 일어났다. 조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았다. 늙은 강도가 서 있는 걸 그 헝금함 옆에. 기억하나 나를? 하고 외쳤다. 강도가. 그래 하고 한숨을 쉬었다. 수도원장이. 여기 있어 키가. 그리고 나서 강도는 웃었다. 그리고 말했다. 부드럽게. 선생님, 치우세요 열쇠를. 나는 멈출 수가 없었다. 생각한다는 것을 너에 대해서 이러한 긴 시간 감옥에서 당신은 유일한 사람이었다. 나의 전체 인생에서 친절했던 나에게 실제로 케어했던 나에 대해서 나는 돌아왔다. 훔치기 위해서 다시. 하지만 이번에 나는 왔다. 가지기 위해서 당신의 비밀을 친절함의 그리고 내부의 평화의 제발 만들어줘라. 내가 당신의 제자이도록. 엑서사이즈 10번, 12번. 이것은 어떤 것이었다. 일반적인 아이디어의 동물의 행동 사이에서 야생동물은 용인할 수 없다는 장애를 그리고 그러한 동물은 운이 나쁜 충분히 태어날 만큼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또는 병이든 거의 오래가지 않는다는 지속하지 않는다는 오래. 나는 의심했다. 최근의 조사는 많은 종들에 보여주었다. 어린 동물들이 태어난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도움을 가지고 그들의 어미와 때때로 친구와 친척들의 이것은 특히 맞다. 코끼리에게. 하지만 적용된다. 많은 종들에게. 실제로 동물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 컨셉을 장애의 방식에서 사람들이 하게 되는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이러한 예에서 설명이다. KS가 주었던 헬렌의 즉 완전히 길들여진 암탉에 발견된 서성이면서 길거리를 샌프란시스코에 그는 완전히 장님이었고 그리고 개들은 공격하는 중이었다. 그녀를 그 집 없는 사람이 가졌을 때 동정심을 그 암탉에 그리고 구조했을 때 그녀는 데려가졌다. 도시의 동물 보호소로 콜이 놓여지는 곳인 그 애니멀 플레이스를 통해서 보기 위해서 그들이 기꺼이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녀에게 집을. 헬렌은 태어났다. 상태를 가지고 불리게 된 잠재 안구라고 그리고 의미한다. 그녀의 눈꺼풀이 결코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적절하게 그리고 결코 오픈될 수 없다는 것을 1인치는 한 발은 없고 그리고 하나는 그녀의 다리 중에 몇 인치 짧았다. 다른 놈들보다. 염려하게 된 첫날 밤에 헬렌이 대상이 될 거라는 것을 경멸해 깔봄에
다른 암탉과 수탉으로부터 S는 마련했다. 특별한 둥지를 헛간에. 그러나 그녀가 열었을 때 문을 다음날 아침에 의기양양한 헬라는 맞이했다. 그녀를 앉아 있으면서 자랑스럽게 꼭대기 회에 눈이 먼 그리고 다리를 저른 그녀는 어떻게 해서든지 찾았었다. 이 자리를 느낌으로부터는 먼 느낀다는 것으로부터는 아주 멀리 경멸을 헬렌의 장애에 대해서 다른 새들은 서 있었다. 일종의 존경심에서 그녀에 대한 그리고 그녀는 살았다. 오늘날까지 완전한 조화에서 나머지와 무리에 그리고 손질한다. 그녀의 깃털을 그리고 즐긴다. 햇빛을 그리고 흙 목욕을 한다. 순전한 기쁨을